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차례상 물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나 과일 가격이 폭등했지만 차례상 비용은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평일인데도 오가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쉽게 물건을 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배가 3개 6,000원에 파는데 같은 크기의 사과 1개가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한 거의 100% 올랐지. 배는요? 배는 한 30%.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 거는 뭐 이제 말하자면 기후도 안 맞고 처음에 꽃 필 때부터 많이 떨어지 꽃 필 때부터 기후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가 계속 오다가 갑자기 딱 뜨거워지니까 이제 다 나무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생선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 마리 15,000원이던 참조기는 올해 18,000원으로 20%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상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5%가량 떨어진 3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26만 3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23% 저렴했습니다. 공사는 올해 한우 사육수 증가로 소고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원재료가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전통시장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100개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2만 원어치 사고 채소를 15,000원치 산 뒤 영수증을 상인해주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수영 팔도시장을 비롯해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과 구포시장, 부전시장, 그리고 새벽시장, 좌동 재래시장과 초량 전통시장 등 7개로 각 8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한편 부산의 전통시장들도 개별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명절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들고 가덕도를 찾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로 인한 이주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국토부와 부산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안 설명회는 일찌감치 모인 주민들로 인해 예정보다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곳곳에 나붙은 공항 반대 현수막이 분위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지금 공항 활주로가 어느 방향이고 청사가 어느 방향이고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절박한 것은 이주 대책이라든지 토지 보상, 업 보상, 그다음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업의 생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바꿔오면서 지켜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공항 바람에 지금 노무현 때부터 김영삼 때부터 공항 해가지고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 풀었다가 지금도 우리 뉴딜 정책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기 발전이 안 되고. 주민들은 지난 2년간 부산시와 가덕 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보상 부분을 협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국토부가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미룬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직 안 넘었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국토부에서 안을 안 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다른 쳇바퀴 돌 때 계속 돌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누가 나서가지고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의견을 한번 청취해 잘 믿습니까? 우리 주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안착을 시킬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며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갖다가 국토부에서나 부산시는 사전에 설명회 이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내세워 놨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회는 수차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공항 기본 계획을 설명하러 온 국토부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 이전에는 보상 문제를 손댈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기본 계획 고시가 되면은 그럼 편입 세목 고시가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보상을 담당해야 하는 부산시 쪽에서 여러분들 가까워 만나면서 부산시는 어업 보상을 위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사하구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째 맞잡은 손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군항과 경비정의 전문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 김재성 대표. 특수성과 상선은 물론 잠수함까지 조선기자재 분야 국산화에 힘쓰는 만큼 김재성 대표의 지역사랑 나눔 실천도 남다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수년째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주변의 어려운 아동을 도움으로써 자라난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신규 가입 기업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이 취약계층을 정기 후원하기 위한 1기업 1세대 결연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2년마다 새롭게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형태로 올해 6차 사업에는 24개 기업이 참여해 향후 2년 동안 1억 8,400여만 원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기업인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또 맑고 향기롭고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지원을 하여 미래가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하구는 기업하기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의지할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과 교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업발전협의회 회원 기업인들이 이렇게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능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결연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 꽃마을에 있는 한 가게. 이 가게의 대표 음식은 수제비입니다.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갖가지 반찬들. 어린 호박잎에 밥을 얹고 된장을 발라 쌈 싸 먹으니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자, 드디어 나오는 수제비국. 이름처럼 항아리에 나오는데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맛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에 황태가 들었습니다. 황태 해장국도 나왔습니다. 황태를 비롯해 콩나물에 두부, 여기에다 달걀까지 빠졌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참, 수제비를 주문하면 여기에 밥도 나오니 적당히 먹은 후 말아 드시면 좋습니다. 전 된장 맛에 반해 밥을 국에 말기 전 된장에 비벼 먹어봅니다. 결국 공깃밥을 추가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한 숟갈 딱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입맛에 착착 감기면서.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문을 연 지 6년 됐다는 이 가게. 수제비나 황태 등등 대부분 6,000원입니다. 지난해 1,000원 올린 가격이랍니다. 제 씀씀이를 줄이고 직접 또 시장을 보고 저는
이익보다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맞춰 나가는 즐겁게 드시고 부담 없이 앉아 계시다가 가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돌솥 비빔밥에 제육볶음, 가오리찜에 도토리 무침까지 등산 후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평일엔 오전 10시, 손님이 많은 주말엔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월요일은 쉽니다. 서구 까치고개로에 있는 한 정식집, 인도에 있는 간판이 아니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게에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나오는 반찬이 8개. 수제비집처럼 호박잎과 된장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생선구이가 나오고 꼬막 조림도 있습니다. 여기까진 7,000원짜리 정식. 조미김과 고기버섯전은 추가로 되어주시는데 이건 8,000원짜리 정식이랍니다. 메뉴에는 없는데 인근 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식단이랍니다. 국이나 반찬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정식에 갈치구이나 조림, 두루치기와 낙지볶음 등을 주문하면 8,000원입니다. 이날도 집밥 같은 맛에 밥 한 공기를 추가했습니다. 5년 전에까지만 해도 12시까지 참 오후에까지 하고 또 토요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안 돼. 장사가 그만큼 안 돼. 코로나하고는 더 못하고. 노하우로 하면 나는 막 애끼지 안 하고 막 퍼주는 거. 나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곳에서 장사한 지만 13년, 25년 경력의 정식집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점심 장사만 하고 토, 일요일은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잇따른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은 교권보호사법과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8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피해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 직권으로 열린 첫 사례입니다.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 꿈을 꿔도 막 아이들이 다치는, 왜냐면은 그 약간 교실에서의 약간 문제성 행동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다치거나 선생님이 다치는 그러한 악몽도 계속 꾸고 해서 약간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다른 학교로 비정기 전보가 결정이 나서 다른 학교로 가실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직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피해 교사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경찰 수사라든지 검찰 수사 같은 경험이 사실 대부분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이신데, 이거를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그것이 보복성 아동학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께서 협박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신고를 하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교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정확하게 신고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학교 곳곳에서 뭐 매일매일 교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당한 교육지도, 그다음에 선생님이라면 의뢰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적인 그런 훈육 같은 것도 하다가 이게 내가 아동학대로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학생들을 깨운다,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요. 교권 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사가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결국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부에서도 그러한 이제 학부모들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사실은 이게 무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무고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이게 선생님의 정상적인 생활지도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의 외외 사항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근속 5년 미만 교사 589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퇴직한 전체 교사는 12,003명으로 6년 전인 2017학년도 8,367명에 비해 43% 정도 늘었습니다. 교실에 있지만은 내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지만은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까지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구청의 트램기지 건설 부지에 마련한 대체 주차장이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늦게 개장한 이유 그리고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김석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주차장입니다. 78면 규모로 4기의 전기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가선 저상 트램인 5, 6도선의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준공식을 갖고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치 계획 협의, 행정 예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장 개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부산환경공단에 관리 이관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차장이 완전 개방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준공 허가가 난 건 지난 3월. 그 이후로 문을 닫고 있다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문을 열게 됐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없어서 한번 개방은 됐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민들이 요 근처 시민들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또 외에 또 여기 이 기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했을 것 같은데. 전기 충전기도 위탁 운영자를 찾기까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무료 개방 주차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높은 철제 울타리 등은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를 맡은 부산환경공단은 장기 주차나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은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이미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건넨 50대 여성이 또다시 현금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려다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도로,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만나 무언가를 건네받으려 합니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 현장을 지켜본 뒤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입니다. 예. 무슨 돈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신용불량이라서 안 되니까 저보고 알바를 하겠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경찰이 붙잡은 이 여성,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수거책은 이미 2차례 피해자에게 돈 2,735만 원을 받은 뒤 다시 8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접근한 겁니다. 이 알바를 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싱 조직에 들켰어요라는 메시지까지 전송합니다. 들켰어요라고 보내셨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됐냐고 이랬어. 선생님 뭐 다 알고 계셨네요. 아니 몰랐어요.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1,804건의 피해 금액 430억 원, 2022년 1,178건으로 피해 금액은 25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611건, 피해 금액은 1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금융거래,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곡정고등학교 3학년 레슬링부 이동관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그 1학년들 모아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그때 선생님께서 레슬링부가 있다고 학생들한테 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번 연도에 금메달은 3개 땄는데 제가 시합 다닐 때마다 목표가 이제 연습 때 했던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금메달을 따도 이제 기술이 그렇게 깔끔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승패보다는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때 했던 기술 많이 써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번데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듯이 지금은 좀 번데기 단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운동할 때는 늘 엄하고 엄격하시지만 밖에서는 늘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는 착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 또래에 비해서 근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등 하는데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뭐 운동선수가 한테 나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탄산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너무 근육량이 많아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부상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지금처럼 관리한다면은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